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착공 및 일반 분양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양, 조금 더 넓게 표현하자면 자녀분 일반 분양 혹은 자녀주택 일반 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앞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정리할 때 조합원 분양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바로 정비 사업을 하여 조합원 분양을 하고 남아있는 그게 자녀죠. 분양 혹은 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일반 분양이라고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 절차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만남은 그 9번째 시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번 만남에서 정리할 주된 내용은 4가지입니다. 먼저 정비사업 4단계 14 추진 절차에 관하여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재점검하고요. 그런 후 착공 관련 절차와 법령 규정에 관하여, 그런 다음 자녀분, 자녀주택 일반 분양 관련 절차와 법령 규정에 관하여 정리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선분양과 후분양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고 드렸던 대로 먼저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단계별 추진 절차에 관하여 간략하게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는 4단계로 나누어 추진 절차는 14 추진 절차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들은 지난 만남에서 이주 및 철거에 관하여 정리를 하였으니까 당연히 이번 만남에서는 그 11번째 절차인 착공 및 일반 분양에 관하여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착공 관련 절차와 법령 규정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리할 내용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 시공보정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제1항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시공자는 말입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공사의 시공보정, 시공보정에 관하여 괄호 속에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시공보정이라는 것은요, 앞에 있는 것을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다 자세하게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공보정이라는 것은 말이죠, 보정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바로 보정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 이행 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대통령령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행령 제73조입니다. 로 정하는 비율에 바로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하는 비율 제가 이렇게 옮겨 두었습니다. 녹색으로 말이죠. 바로 총 공사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그럼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에서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정하는 것을 시공보정이라고 한다는 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공보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시공보정 말입니다. 어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정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게 착공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을 텐데요. 그 관련성은 바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군수 등은 말입니다. 건축법 제21조 바로 착공에 관련된 조입니다. 이 또한 다음 화면 이후에서 정리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방금 전에 보았던 제1항에 따른 시공보정서,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이죠. 시공보정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그 아래 내용 이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1항 제1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편의상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7조는 인허가 등의 의제 등입니다. 제1항 또한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말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때에는 편의상 생략을 일부 하였다는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 허가, 결정, 승인, 신고, 등록, 협의, 동의, 심사,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우리들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제1항 제1호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요, 바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주택법 제15조 그리고 연이어서 주택법 제16조의 핵심 내용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드렸던 대로 먼저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등에 관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입니다. 여기에 참고 표시를 해두고 그 각 조의 제목을 옮겨두었습니다. 제11조는 건축허가, 제14조는 건축신고, 제20조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만 바로 착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허가를 받고 신고는 수리되어야만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 관련 조 또한 중요한지 핵심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제1항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 이어가겠습니다.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는 것을 두 자로 줄여서 착공이라고 하죠.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령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착공신고 등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착공신고하여야만 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마음대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공사 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내용까지도 동시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5조 그건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해당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3항 허가권자는 말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우 마냥 시간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공법은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항과 제6항은요 혼자서라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11조는 건축 허가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11조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주택법 제15조와 주택법 제16조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제15조는요 사업계획의 성인 규정입니다. 앞서 확인하였던 그 규정입니다. 자, 총 6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편의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항만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될 텐데요. 제1항은 2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2개의 호 또한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호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2개의 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1항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27조입니다. 어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 이 또한 시행령 제27조입니다. 어로 정하는 면적, 그 면적은 구체적으로 1만 제곱미터입니다.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바로 제1항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다만 이후의 단서는 편의상 생략하였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가 있을 것으로 믿고요.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주택법 제16조 핵심 내용 구체적으로 제2항과 제3항 간략하게 정리하고요. 제1항은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제16조는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인데요. 제2항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주체가 말입니다.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제15조입니다. 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는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제3항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말입니다.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자녀분 혹은 자녀주택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에 관한 일반 분양 관련 절차와 법령 규정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9조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처분 등입니다. 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제4항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제3항 또한 핵심 내용 부분만 간략하게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제2항, 그리고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라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말입니다. 제3항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도록 할게요. 사업 시행자는 말입니다.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말입니다. 입주자 모집 조건 방법 절차, 입주금의 납부 방법 시기 절차, 주택 공급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 이것에 관해서도 잠시 후에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주택법 제54조는요. 이와 같은 것에 관하여 규정해 두고 있는 조입니다. 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있었어요? 그렇죠. 정비구역에 있었어요. 누가요? 그렇죠. 사업 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66조입니다. 어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처럼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하고 남게 되는 그런 분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자녀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주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핵심 내용 파악되기 시작하죠. 그럼 되었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제4항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말입니다.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 시행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자녀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이걸 일반 분양이라고 표현하겠죠.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 공고와 분양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67조입니다. 어로 정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는데 다음 화면에 시행령 제67조 정리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 일반 분양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이미 확인하였던 항이죠. 조합은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거, 이를 일반 분양이라고 하면 되겠죠.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 신청 절차, 공급 조건 방법 및 절차 등은 방금 전에도 보았던 주택법 제54조,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하에 혼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쯤 정리해 두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주택법 제54조 또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차례 예고 드렸던 주택법 제54조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제54조는요, 총 8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는 제1항과 제2항이, 다음 화면에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1항부터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말이죠. 다음 각 호에서 2개의 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에 배려 대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분들요, 보훈 보상 대상자분들요, 장애인분들요, 철거 주택의 소유자분들요,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구체적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입니다. 계속 반복되어 나타날 텐데요. 마냥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에 있어서는 이 내용 따로 옮겨두지 않았음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령, 구체적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입니다. 어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 바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되겠죠. 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 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일종의 별도 공급이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제1호 사업 주체가 말입니다.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그런 경우이고요. 제2호는요. 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그런 경우입니다. 제1호 나머지 내용,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 이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령 구체적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 다만 복리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승인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2호입니다. 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그러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 있어서요. 두 가지의 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과목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 모집의 시기, 조건, 방법, 절차, 입주금의 납부 방법, 시기, 절차, 주택 공급 계약의 방법, 절차 등에 적합할 것 하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나목에서는요. 국토교통부령, 이것은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라든지 바닥재라든지 주방용구라든지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그런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또한 상식적으로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2항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이 또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입니다. 어로 정하는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혼자서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주택법 제54조 총 8개의 항 가운데 있어서 제1항, 제2항 정리는 마무리된 것으로 하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내용 또한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입니다. 사업 주체가 말이죠.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요. 견본주택에 이런 것도 알아두어 나쁠 거 없을 것 같아요.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말입니다.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 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4항 핵심 내용 간략하게 확인하고 바로 제5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은 제3항과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제4항 핵심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말입니다.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 예정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두 개의 호가 제시되어 있고 혼자서라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5항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말입니다. 제3항에 따라 받은 제출받은 게 있겠죠. 받은 마감 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 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6항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주체가 말입니다. 마감 자재 생산 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계획 승인 또는 마감 자재 목록표의 마감 자재와 다르게 마감 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 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7항과 제8항은 혼자서라도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해서요, 화면 정리하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드렸던 마지막 내용, 선분양과 후분양에 관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분양과 후분양에 관해서는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입주자 모집 시기에 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선분양은 제1항에 그리고 후분양은 제2항, 제2호 과목에 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제1항부터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말입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다음 각 호는 두 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갖춘 경우에 있으는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몇 개월 후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죠.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건물을 완전히 짓기도 전에요. 미리 분양,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요건이라는 것은 제1호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제2호 분양 보증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제2항입니다. 사업 주체는 말입니다. 제1항, 제1호의 요건, 바로 이것이죠. 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같은 항 제2호의 바로 분양 보증에 관련된 것이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말입니다. 해당 주택의 사용 검사에 대하여 제1호 항목의 요건을 갖춘 제1호는 세 가지 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목은 편의상 생략을 하였습니다. 제1호 항목의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 둘 이상의 연대 보증을 받아 이를 공정을 받으면 제2호 항목의 구분에 따른 제2호는 크게 두 가지 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호 항목의 구분에 따른 건축 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후분양입니다. 후분양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1호에는 등록사업자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고요. 제2호에는 건축공정의 기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2호는 두 가지 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목에 해당되는 것은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 말입니다. 이 관련 내용은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전체 동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때에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정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항은 편의상 생략하고 제4항은 2021년 11월 16일자로 삭제되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바로 후분양에 관련된 내용은요. 참고 표시로 나타나 있는 여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주택건축공정 나와 있죠. 판단 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별표 1입니다. 별표 1의 제목이 바로 후분양 관련 표준건축 공정률이라는 것입니다.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